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원래는 이 법정대리인으로 넘어가는데 이 법정대리인이 일반 교과서는 대리인이라고 그래서 어디랑 같이 이렇게 설명돼? 소송대리인과. 근데 소송대리인은 나는 앞에서 주체에서 이야기했고 이 법정대리인은 왜 여기서 얘기해? 소송능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송능력 없는 자의 법정대리인. 그치? 55종가 등에 보면 소송능력을 갖출 것이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지. 민법적으로 제한능력자 등은 뭔가 약간 문제는 있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을 뿐이지 그대로 뭔가 문제는 있지만 가는 거지. 근데 이쪽은 독자적으로 하면 안 돼. 물론 이쪽도 추인은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중에 뭔가 완벽한 의미의 무효는 아니고 이렇게 유동적이랄까 이런 무효이긴 한데 직접 하면 안 돼. 미성년자가. 누굴 통해서 해라?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55조인가에 딱 돼 있지. 그렇지? 이 법정 대리는 근데 실체법을 따라서 한다라고 51조 당사자 총칙조문에서. 그래서 미성년자는 친권자 부모. 그러니까 나중에 선택형 문제 이런 거 나와. 법정 대리인은 복수의 법정 대리인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대리한다라고 나와. 친권자가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니까. 한편 나중에 소송 대리인은 찾아보면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했으면 개별 대리라고 그래. 그런 게 막 차이가 있어. 그래서 소송 대리와 법정 대리를 이렇게 이동, 차별, 구별 이런 걸 내가 또 도표로 그려놨으니까 찬찬히 자기가 시간 낼 때 읽어봐. 앞에서 한번 해놨을 것 같아. 소송 대리 있을 때. 그런 차이가 있어. 그치? 선택형 문제 같은 지문에는 자주 나와, 그런 게.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사례형에서는 법정 대리인인 뭐 부모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뭐 간혹가다 없지 않지만 주로 회사의 대표자, 종중의 대표자. 종중은 권리 능력 없는 단체로서. 뭐 심지어 더 나간다면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면 조합장 뭐 이런 거. 이런 대표자가 누구처럼 취급되도록 이렇게 세팅했다고 그랬지? 법정 대리인처럼 세팅해놨다. 64조. 그제? 그런 개념. 사례형은 주로 종중이나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단체에서 종중, 뭐 법인 이런 거 갖고 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선택형은 그런 계기에 상세한 거로 내고. 그래서 법인 등의 대표자도 해서 470여 번호에 그 하단부가 그 얘기가 있네. 뭐 다시 법정 대리인의 종류에는 뭐 이렇게 있다야. 실체법에서 오는 게 있고 소송법에서 마련한 게 있고 실체법상에서 우리가 민법 등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 그런 경우도 있어. 소송법에서 특별 대리인이라고 해서 제한 능력 뭐 피성년 후견 개시가 안 됐는데 상황적으로 거의 뭐 이렇게 치매라든지 약간 뭐 사고로 이 내 능력이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후견 개시까지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게 후견이 개시됐으면 이제 그 법정 대리인이 등장해서 소송을 수행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 오히려 더 개시는 안 됐지만 상황적으로는 더 막 의사 능력이 거의 없는 막 이런 급의 상황이라면 소송을 만약 부득이 해야 된다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법원에 의해서 해달라고 해서 해야 돼. 특별 대리인. 그거는 소송법상의 특별 대리인으로서 하는 얘기가 있어. 쭉 요거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이제 책은 소송 대리권하고 나눠놨는데 쭉 비교해서 봐봐. 예를 들어 4-72 공동 대리 아까 그쪽은 개별 대리. 소송 대리인이 조문상은 뒤에 나와. 87조 이하에 나온다고 그랬고 법정 대리인은 따로 이렇게 항목에 조문은 없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내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얘기해 줬어. 법정 대리인은 이렇게 막 독립적으로 소송 대리인과 교과서에서는 대리인 속에 같이 나눠서 막 설명하는데 나처럼 나누지 않는데 조문은 왜 또 딱 그렇게 안 돼 있을까? 소송 대리에 관한 조문은 87조부터 펼쳐지는데 법정 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해서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의 백업해주는 의미가 센 거니까 조문상으로 어디서 같이 막 지금 규율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당사자 그 자체 51조 그 속에서 막 되고 있어. 51조에서는 실체법에 따른다. 막 좀 아까 본 중요한 조문인 55조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한다. 그 속에서 막 같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 64조까지 쭉 이해할 수 있어? 어느 책도 말 안 듣는데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었는데 소송 대리인은 딱 항목이 하나 있잖아. 그 다음에 법정 대리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소송 대리에서 독자적인 거 말고는 어디 거 끌어 쓴다는 게 조문이 한 번쯤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뭐 이런 게 어딘가 있을까? 소송 대리에 관한 조문 80조 어디 가서 봐봐. 마지막쯤에 가면 있을까? 하나 찾은 사람 읽어봐봐.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 차이를 논하라 해서 같은 것도 상당히 끌어 쓰는 게 있다는 거지. 몇 조야? 한번 읽어줘봐. 소송 대리인에게는 제58조의 59조, 제60조 및 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지. 그런 조문을 준용하는 건 같은 급으로 우리가 설명을 받아들이면 되지. 그렇지. 실제는 거기에 나오는 게 법원의 성명 처분으로서 4-74. 그게 그때 말했던 거지. 일단 본인이 오라고 그랬어도 법정 대리인이 가는 게 문제될 건 없는데 소송 대리의 경우는 본인이 오라고 했으면 소송 대리인이 가면 안 되고 그건 잘한 건 아니고 본인이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 얘기지. 그다음에 대리권 소멸은 통지를 해야 돼. 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중요해. 이건 선택형 지문에서 많이 나와. 4-76. 왜 중요하냐면 소멸 통지를 하느냐가 기준인데 상대방이 소멸된 걸 알았을 때를 갖고 문제를 내. 상대방은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지만 없는 줄 알아.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안거를 갖고 하느냐? 보통 우리가 안거 갖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거는 어떤 기준의 획일성 때문에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절차 안정과 명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든지 모르든지는 상관없다. 이게 선택형 지문에서 많이 나와. 사례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 사례도. 왜냐하면 통지한 거랑 안 거랑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어떤 거 기준으로 하는지 물어볼 수 있어. 사례도. 그거는 자주 물어보는 지문이야. 그런데 가령 대리권이 상실된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그런 사이에 종전 대리인이 상대방과 짜고서 본인에게 손해 입힐 의도로 소송 수행 중인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소송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면 이는 본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므로 법원에 소멸사실이 법정 대리권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설사 통지하지 않은 상태라도 그 법정 대리인은 소취하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63조 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거 하나 중단되는 거 나오네. 대리권 소멸되면 중단된다. 다만 소송 대리인이 있는 때는 중단되지 않는다. 대리권 흠이 있는 경우 원래는 대리권 흠이 있으면 어떻게 시켜야 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소송 수행이니까 무건대리적인 상황이잖아. 부적법 각하시켜야지. 그지? 그다음에 개개의 소송 행위에 유효 요건으로도 작동하고 소 전체의 진행에서는 소송 요건으로 작동하는 거지. 그 사람의 소송 진행이. 그래서 4-79 소송 행위의 유효 요건, 4-80 소송 요건으로 작동하지. 뭐 그다음에 쌍방 대리가 금지되고 뭐 이런 등등 있을 수 있죠. 실제는 시험 문제는 그 4-79의 밑에 박스가 사례에서 억수로 나오지. 표현법리의 적용. 한두 번 설명했어. 어디서 연결되게. 소송행위의 특질 중에 사법행위와 비교해서 사법행위에는 표현법리의 적용이 있지. 민법 뭐 125조, 126조, 128조 뭐 있지. 그러니까 표현법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는데 진행을 했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 없긴 없지만 있는 듯이 한 이 표현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효하게 갈 건가의 법리의 적용이 실체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주고 있는데 소송에서의 소송행위의 대리의 관계에서도 표현법리를 적용할 거냐.
실제 법정 대리인하고 소송 대리인 갖고 물어보지 않고 대표자 갖고 물어봐. 사례는 대표자. 왜 대표자 갖고 물어보냐면 어떤 사례 때문에 그러냐면 회사 상업등기부에 대표자로 올렸는데 그건 올린 건 올린 거고 실제는 따로 대표자가 있다. 이런 상황 갖고 물어봐.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나온 사람이 대표자 아니냐는데 거기서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못마땅해지면 이 사람 대표자 아니고 실제 대표자 따로 있다라고 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었던 대표자를 믿고 뭔가 진행한 걸 다 법적선 부정하려고 그래. 이 사람 대표자 실제 아니고 실제 대표자는 따로 있다. 근데 이쪽은 야, 거기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걸 우리가 믿는데 뭐 그 이상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야. 그렇지? 그럼 표현법리의 적용이 없다면 믿은 데 대해서 그쪽은 뭐 이렇게 등기부에 올린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적인 상황을 작출을 했는데 이쪽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되느냐라는 표현법리의 적용을 인정할 거냐 해서 문제되는데 판례는 부정을 하는 건데 요런 상황은 아니고 판례는 그때 공증에서 무권 대리인이 형 사례 갖고 했기 때문에 소송법 그 자체적인 소송에서 등장한 건 아니야. 아닌데 하여튼 판례는 그 판례를 가지고 어떤 교과서든지 부정한다는 거고 학설은 완전히 긍정하는 경우도 있고 절충적으로 어떤 이렇게 비례 형량을 해. 이 사람이 믿고 그 행위한 데 대해서 뭔가 좀 참작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 표현법리의 적용을 해야 될 수 있지 않는가. 학설은 절충적 내지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하여튼 판례는 사안은 소송법적으로 소송에서 자체 발생한 사안은 아닌 공증에서 공정증서 작성하는 집행증서 작성하는데 대리권 주지 않은 상황으로 드러났지만 거기에 표현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됐던 사례야. 이해되겠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지금 대리까지 맞춰졌어. 질문 있으면 해. 수고했어.